안녕들 하십니까?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들에 이어서 이 법률적 견제에서 놓고 봐도 독도가 우리의 신성한 영토로 된다는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. 그 아시는 것처럼 일본 반동들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저러한 그 법 규범들을 거들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거요. 그리고 마치도 독도 영유권이 저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계변을 그 마구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본 반동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법적 규범들을 거둘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하나는 전통 국제법에서 말하는 그 선점의 원칙이고, 또 다른 하나는 그 2차 세계대전 종결을 전후로 해서 채택된 이러저러한 이제 국제법 규범들입니다. 그러나 사실 그 일본 반동들이 꼬드는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들을 따져보아도 독도는 일본의 것이 아니라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. 저 국제법상 이 선점의 원칙이라고 할 때는 그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발견하고 이용한 자가 그 땅을 가진다는 그런 그 원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바로 이러한 선점이 이루어지자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. 첫째로는 선점하게 되는 용토가 주인이 없는 그런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고, 둘째로는 해당 국가가 영토 점유를 공포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선점의 그 마지막 조건이라고 하면 해당 국가가 이 차지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가 이 독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선점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마 역사를 그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. 네. 많은 역사자들에 의해서 이 증명된 것처럼 영토 점유에 대한 이 공포와 이 그에 대한 이 다른 나라들의 인정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이와 관련해서 조선 봉고망조는 1900년 10월 25일 이 칙령으로 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. 이 그다음 그것을 각국 공산들이 이 전달해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. 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와 직후에 발표된 여러 선언과 이 지령들을 내들면서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도 역시 그 강도적 논리가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국제적으로 채택된 선언과 또 지령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1943년에 채택된 그 까이라 선언과 또 1945년의 그 포츠담 선언을 둘 수 있습니다. 네. 이 선언들에서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이렇게 명백히 인정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당시에 채택된 까이라 선언은 여러 나라 어종으로 나왔습니다. 그럼 그 중에서 일본어로 된 까이라 선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기로 합시다. 보는 것처럼 까이라 선언문에는 주요하게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서 약취한 모든 지역을 반환해야 할 지역으로 명백히 목표가 나왔습니다. 때문에 독도를 포함해서 일본이 폭력으로 강탈했던 조선의 영토는 바로 이 까이라 선언에 규정된 대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. 국제적으로 이 까이라 선언문이 나온 후에 그 이행을 그 의무화한 그 다른 이런 문구들도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문구로서는 그 포츠담 선언문을 들 수 있습니다. 포츠담 선언에서는 까이라 선언의 모든 조항들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 그것은 일본이 까이라 선언에 따라 독도를 비롯한 전체 조선 영토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됩니다. 그 과거에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도장을 찍은 항복서에도 그런 조항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. 1945년 9월 2일에 도장을 찍은 항복서에서 앞에서 얘기된 포츠담 선언의 조항들을 전부 수락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이렇게 돼서 그 까이라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대해서 그 완전한 이 국제법적 협력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독도는 조선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 밖에도 그 일본의 전후 영토 처리와 관련한 다른 국제법 문건들에도 바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이런 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. 바로 그러한 문건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그 연합국 총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에 발표한 지령 제677호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그 일본에서 제외되는 이런 지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, 제주도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습니다. 규정되어 있구만요. 네. 이 지도가 연합국 총사령부 지령 677호에 첨부된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지역으로 공식 표기되었습니다. 그뿐이 아닙니다. 1946년 2월에 발표된 연합국 총사령부 지령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그 선박과 그 승무원은 독도의 12마일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. 그런가 하면 그 규정에 준해서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독도는 우리나라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채택된 그 연합국의 9.1번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, 이 합의서에는 조선반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조선에 이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제주도와 검도, 울릉도, 독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모든 섬들에 대한 주권을 조선의 통째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일본 반동들이 대일 강화 조약에서 이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 것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소리가 아닙니까? 그 한데 원래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대일 강화 조약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제국이 아니고 또 그 조약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 조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. 그렇죠. 옳습니다. 바로 일본이 대일 강화 조약을 거두는데요. 이 조약의 제2장 2조를 보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, 검은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,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.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일 강화 조약을 덧대고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하등의 명목이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국제 조약을 해석할 줄 몰라서라기보다는 아주 바른치 않은 생옥지에 불과한 소리입니다. 원래 울릉도라고 하면 거기에는 마땅히 부속섬인 독도가 포함됩니다. 때문에 우회 조문에 규정된 대로 일본이 울릉도를 포기한다고 할 때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함께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정확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생옥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. 어떻습니까? 원래 이 대일 강화 조약 그 초안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? 바로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역사 자료들에 의하면 이 미국은 이 1947년부터 이 1949년 사이 이 대일 강화 조약 초안을 이제 작성하면서 이 처음에는 이 독도를 이 조선 영토로 이 명백하게 규정했다가 이 도중에 이제 일본과 공모하면서 이 갑자기 이제 독도를 인위적으로 이제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는 이 범죄 행위를 이제 감행했습니다. 그랬다가 이러한 책동이 이 유가국들의 이 강한 이제 반대 부딪히자 미국은
이 나중에는 이 독도 문제를 이 조약문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. 이렇게 되어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이 미국과 일본의 시도가 이 좌절되고 이 독도는 여전히 우리나라 영토로 이제 인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 일본 반동들이 얼마나 그 낚아죽이 두꺼운 파렴치한들인가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저들의 국내법으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공식 문서들이 계속 드러나가지고 국제 사회 앞에서 톡톡이 그 망신을 당하면서도 이 독도 영유권을 지배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본은 1951년 6월 6일 청리부령 24호와 또 같은 해 2월 13일 대장성령 4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공포했습니다. 네. 청리부령 24호 2조에서는 그 과거 식민지 섬과 또 일본의 섬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울릉도와 제주도,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. 또 대장성령 4호에서도 울릉도와 제주도, 독도가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기해 놓았습니다. 그 후 일본은 1960년과 1968년에 이 두 개의 법령을 개정했는데 그때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이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. 그 총리부려이나 그 대장성령이라고 하면은 일본 정부가 내놓는 법들 가운데서 높은 급의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총리부나 대장성으로 말하면 일본의 그 내각 안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. 때문에 이 기관들에 대한 법 문구는 다른 것에 비할 것 없이 큰 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그 후에 이 문건들에서 이 독도 관련된 내용을 이 삭제해버리려고 이 파렴치한 이 역사 위조 회의까지 이제 감행했던 것입니다. 이 더욱 이제 격분스러운 것은 일본이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른바 이 독도 문제를 이 제소한다. 이 어쩐다 하면 이 분주탕을 이제 부린 그것입니다. 하지만 흑백을 전도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책동을 통해서 일본이 얻는 것이란 오직 광범한 국제사회의 더 큰 저주와 규탄뿐입니다. 하기에 일본은 때늦게나마 독도를 집어삼키려고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정치적, 물질적,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성근하게 사죄하고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. 이것만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路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로 된다는 데 대해서 각이한 측면에서 그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얘기를 통해서 언급된 역사적 사실들은 독도가 반만 년에 유구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정말 그 신성한 영토로 된다는 데 대해서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본은 독도를 그 저들 따위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파렴치하고 그 강도적인 궤변을 더는 늘어놓지 말아야 하며 그 해외 팽창열에 들던 머리를 식히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그럼 우리들의 얘기를 여기서 전부 마치자고 합니다.